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 스파에 자주들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파에 가면은 좀 편안하게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데요. 요즘은 스파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미국 내 스파 비즈니스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스파 연합에 따르면 그것도 국제 스파 연합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에서 스파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스파 방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파 관련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스파를 다녀간 건수는 1억 9천만 건으로 집계됐고요. 또 관련 수익은 18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단하네. 네, 이 스파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그룹은 최근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25회 연례 행사를 개최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스파가 변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가 눈에 띄었고요. 이걸 AP통신이 정리해서 어제 보도했는데 재미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최신 스파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이 스파의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한인들이 생각하는 스파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네네. 우리가 흔히 스파라고 하면 이제 뭐 따뜻한 베스에 들어가서 쉬는 것, 목욕탕 생각하죠. 사우나. 네. 사우나 생각하죠. 네. 그렇죠. 온천 그리고 또 마사지 받는 것 이런 거 흔히 떠올리는데요. 뭐 많이 다른 건 아닌데 미국에서 스파라는 개념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매니큐어, 페디큐어 받는 것도 포함되고요. 네네. 또 페이셜 트리트먼트 우리가 피부 관리 받는 것 이 역시 스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라고 적힌 그런 업소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스파를 받는 주민들은 실제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스파 그러면은 이제 사우나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미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요즘 스파에 가면요. 네. 페이셜 마사지, 페디큐어, 매니큐어 다 받을 수 있게 안에 올리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 게 그럼 있더라고요. 네. 이런 스파에 눈에 띄는 최근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총 5가지 트렌드가 뽑혔는데 네. 여기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트렌드는 바로 남성 손님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죠. 네. 위스콘신주에 있는 블루 하버 리조트 스파의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가렛 머스버거 디렉터는 최근 들어서 스파를 찾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남성과 여성 손님 비율이 거의 5대5에 달했습니다. 반반이에요? 네. 오. 스파 하면 여성들이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는데요. 지난 2005년에 남성들이 스파를 찾는 비율은 전체 29%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부터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9%로 뛰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한인타운에서도 이런 변화를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 피부 관리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스파라고 했는데 요즘 사실 피부 관리 받는 남성, 한인 남성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스파라고 적힌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받진 않고 대체로 피부과 많이 찾아가긴 하는데요. 이런 미용에 관심 있는 그런 한인 남성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죠. 미용실 같은 데 가봐도 뭐 이런 두피 관리받는 그런 한인 남성들도 이전보다 많아져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인 남성들에게 뭐 스파 가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겠지만 실은 네. 크게 보면 스파 즐기는 한인 남성들도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는 스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트리트먼트 뭐 이런 네. 우리 지금 라디오 코리아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것도 뭐 일종의 이 미국 사람들이 스파에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스파를 더 많이 즐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는 이제 스파는 여성들이 가는 곳, 음. 뭐 릴렉스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 또는 호사를 누리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면요. 네. 지금은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몸을 가꾸고 내 웰니스,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스파 찾는 걸 루틴하게 일상생활처럼 일상생활로.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스파의 분위기나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예 이제 남성들만 찾는 메디큐어, 페디큐어 받는 곳을 체인점으로 운영해서 성공한 한인 남성 소식이 전에 LA 타임스에 실린 적이 있었고요. 또 호텔이나 스파 같은 곳에서 아예 남녀 공용 화장실이나 남녀 공용 라커룸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만 찾기도 하지만 여성들과 남자들이 함께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또는 여러 남녀 친구들이 함께 스파를 찾는 만큼 이들을 좀 배려한 조치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성이 많아졌다는 트렌드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스파에 가면 어떤 걸 할지 종류가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관리 또는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스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에는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다 적힌 대신 서비스 종류가 대체로 단순화됐습니다. 이 스파 업계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단순한 게 더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수십 가지 종류 다 제공하고 손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선택하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요. 네. 대신에 업소 측에서 그 손님을 타겟으로 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이게 자신들한테 맞는 걸 집중해 준다는데 기분 좋게 느끼고요. 아하. 실제로 그게 더 잘 맞는다는 좋은 평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스파 없는 데는 없잖아요. 어디를 네. 가든지 스파가 다 있으니까 뭐 각 주별로 지역별로 본인들의 어떤 그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는 것도 트렌드의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차별화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바로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의 엘크하트 레이크의 한 스파 리조트에선 80분짜리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다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힐링 전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받는 침대 밑으로 타악기 음악을 틀어서 이 손님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또 옥수수 가루 등으로 스크럽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등을 네. 긁어주는군요. 네.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쁜 에너지를 날려보낸다라는 의미로 뭐 세이지, 스윗그래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나는 나무를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런가 네. 하면 또 위스콘신주 메디슨의 한 스파에서는 여름 시즌에 서비스 제공하면 손님들에게 로컬 맥주, 사이더를 시음하게 하는데 이건 스트로베리 루바브 덜마폴리안트 마스크, 세럼 이런 조합이 그 맥주와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라고 하고요. 네. 또 펜실베니아주의 헐시 지역 이건 어떤 걸 활용할지 짐작이 헐시는 가시나요? 뭐 초콜릿이죠, 뭐. 네, 맞습니다. 여기선 코코아 다크 초콜릿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데요. 그 서비스 이름 멜트 스파입니다. 아, 들어가면 멜팅 되는 거예요, 몸이 네. 노곤노곤하게. 네. 손님들은 점차 창의적인 걸 원하고 또 뭔가 다른 걸 원한다면서 완전히 다른 지역의 스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받길 원치 않는다. 별로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인타운이나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 손님들이 한국적인 그런 약초 허브를 이용한 어허. 그런 걸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좀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쑥탕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목욕탕에 네, 네. 가면. 네. 뭐 쑥탕에다가 뭐 한약으로 만든 무슨 탕 뭐가 많죠. 할까 그러니까요. 보면. 네. 네. 근데 여기도 한 분이 쓰셨네요. 저도 배가 나와 얼마 전부터 발톱 깎기가 힘들어 네일숍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일숍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네. 그 네일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었잖아요. 음. 근데 남성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아 서브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깎아주는 케어를 해줄 사람들이? 예, 예.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 좀 어. 불편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요즘은 뭐라든지 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스파에도 새로운 기술을 지금 활용하는 그런 추세죠. 그렇습니다. 네. 이 스파 관련 기술도 점점 새로워지고 또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신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기술 활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휴대전화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왠지 이제 스파에 간다고 하면 휴대전화도 좀 다 꺼놓고 괜히 이렇게 그렇죠. 편안하게 쉬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게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릴렉스라고 했을 때 휴대전화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들고 차라리 즐기게끔 하는 네, 겁니다. 가지고 있어라. 네, 그래서 네. 메디큐어, 뭐 페디큐어 받을 때 그 휴대전화에 든 손님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주면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스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스파에 가면 아우 나는 좀 이 시간만큼은 전자기기랑 멀어져서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와 이제 반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거에 또 신기술 접목시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부 스파나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마치 산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앞에 호수가 펼쳐진 것처럼 조성합니다. 원한다면 뭐 폭포, 구름, 야경 이런 것이 다 눈앞에 펼쳐지게 틀어주는데요. 손님들은 마치 그곳에 와 마사지를 받고 관리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자연적인 걸 원하는 자연적인 네.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스파 트렌드는 자연과 연결된다는 트렌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꿀을 이용해 보습 효과 내고 박피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스파에서는 그 인근에 올게닉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이 농장에 벌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스파에서 제공받는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다면 더 좋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식사 대접, 요리 클래스, 그리고 직접 재배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게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트렌드를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크루즈를 타보면은 우리 이정은 씨도 크루즈 몇 번 가셨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파 서비스가 꼭 있어요. 크루즈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크루즈를 타고 무슨 왜 스파 저기 들어가서 몇 시간씩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계속 잘 되는 거 보면은 거기 가서도 또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좀 탈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함, 평소에 느끼지 못한 거를 느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은. 아니 크루즈를 탄 것만 해도 지금 행복하게 끝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막 뭐 또-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 네, 안에서. 거기 가서 그것까지 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